예, 2024년 8월 12일 음력으로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제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배속을 한 1.5배로 해가지고 들으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속도감이 나오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정치산책 152번째 특집 3번째 뉴라이터의 오늘은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 뉴라이터의 정체를 토착 외구가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 속에 우리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대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철학적인 요소와 이데올로기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보다도 더 잘 정리가 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쉽게 정리가 저는 되었다고 보는데요. 토착 외구가 자국의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신식민지화하는 과정, 여기 뉴라이터들의 그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변종거구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변종거구 이데올로기라는 이 말 자체가 매우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라이터라는 놈들은 어떤 놈이냐?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과 친하고, 그 다음에 친일 세력과 친일 부역자 뿐만 아니라 구테타 세력, 기타 한국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을 희생시켜서 식민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터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안병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경제학사를 가르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뉴라이터의 철학과 사상이 태동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서구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서구가 몰락하면서 서구 사회주의 세력들이 몰락함과 동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가 바로 뉴라이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맞물려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단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죠. 그래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구 극자, 소위 말하는 이념 이데올로기가
이미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변종 거구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다음에 거구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사상적 지평, 정치적 지평을 펼쳐나가기가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결국은 국가의 공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사익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문명사에 크나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이데올로기 사조가 바로 이 뉴라이트라는 사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우영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정리하느냐면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즉 다시 말하면 조선 인조 반정 인조 구테타죠. 인조 구테타 이후 노련이 집권한 280년 동안 또는 일제가 한국을 먹은 35년 동안 또 이승만이가 인영 구테타를 일으킨 16년 동안 박정희가 군사 구테타를 일으킨 18년 동안 그 다음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가 권력을 잡은 7년 플러스 2년 9년에다가 약 14년 이 세력들이 주어진 조건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주어진 조건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의롭고 정당한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진선미 인재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타적인 요소가 전혀 없죠. 합리적으로 선택한 동물 요 내용을 바로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주의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러한 뉴라이트 세력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문바들인 것입니다. 문바들. 그러면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낙연이 조국 임종석이 노영민이 박병석이 김진표 심상정이 전해철이 서른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은 국민의힘에는 모두 다이고요. 원희룡이 나경원이 오세훈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자유당 시대 때 이승만이 그 다음에 이완용이 을사오적 기타 그 앞에 세도정치 여흥민 씨
풍량조 씨, 안동근 씨, 안동김 씨,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권력자 집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시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뉴라이트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집권하여 어떤 정치적 역사적 성과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집권하여 어떤 정치적 역사적 성과를 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조 반정 후에, 인조 반정은 인조 쿠데타입니다. 인조 쿠데타의 집권한 노련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약 280년 동안, 조선을 망하게 한 280년 동안 권력을 잡았죠. 그 노련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고요. 그리고 이들 세도 정치와 함께 이들이 조선을 망하게 했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과가 바로 조선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일본에 붙었는데요. 일제에 붙어서 자기를 받은 사람이 59명인데 여기에 노론이 56명이고요. 소론이 1명이고요. 왕족이 2명입니다. 난민 계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들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제시대 때 친일한 자. 일제시대 때 친일한 자. 네 번째, 일제시대의 친일에 부역한 자. 자, 다섯 번째, 남북 이데올로기에 인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자, 이승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북 청년단,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인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승만 정권이 참여한 바로 친일 세력이 바로 해방 이후에 고스란히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16년이 집권한 이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조 반정 쿠데타,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쿠데타, 그 다음에 남북 이데올로기 이념 쿠데타, 그 다음에 1961년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자, 그 다음에 19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 쿠데타. 자, 또 여기에 참여한 자본가 세력들. 자,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의 기득권 세력들. 각종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특혜를 받았던 기득권 세력들. 여덟 번째, 금융 자본가 세력들. 아홉 번째, 남북의 분단을 이용해서 빨갱이 종북 타령을 일삼는 자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부동산 거품과 동시에 부동산으로 자본을 일깨운 신흥 자본가 내지 졸부들. 이들이 바로 뉴라이트의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이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에 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치 이념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중도 우파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우파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은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내지 극우 이데올로기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 문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뉴라이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바로 수박들이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윤석열 정부를 만들게 했던 바로 10명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문재인, 이낙연, 조국, 임종석이, 노영민이, 박병석이, 김진표, 심상정이, 전해철이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이 진보신당이라고 말하는 중도 좌파가 있었는데요. 중도 좌파는 바로 노회찬 선생이 있을 때까지고 진보신당은 심상정이가 결국 말아먹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이 심상정이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요. 이 심상정이가 결국 진보신당을 말아먹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십적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10명 윤석열 정부를 탄생한 1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상정이의 이 치맛바람에 진보신당은 놀아났고요. 오늘날까지 진보신당을 잠정적으로 후원했던 진보민주 계열의 사람들이 여기에 크나큰 실망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바로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세력은 유일하게 이제 남은 전선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장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은 바로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승부가 이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경수는 어떤 사람인가? 김경수는 태생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늘에서 자라있기 때문에 김경수는 노무현 문재인이가 키운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헛발질하는 바람에 김경수도 몰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과 문재인이 만약에 정치를 잘했다면 이 김경수가 황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문재인이가 나라를 말아먹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이 김경수는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다 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면은 되었고 복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두고 아마 김경수는 복권을 시킬 것입니다. 왜? 이재명과 같이 분열 정책으로 노빠 문빠의 후계자로 아마 김경수나 조국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김경수나 조국은 이재명이와는 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을 주기 위해서 김경수는 복권될 것이고 조국은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발부동 칠 것이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인 뉴라이터들이 민주 우파들을 분열시키는 진보 민주계를 분열시킨다 하더라도 대세는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이끌어가는 시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번호 두 번째, 아까 인조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노련이 280년 동안 잡았고요. 권력을 잡았고요. 일제가 35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방 이후에 산업화 세력이 80년, 도합 약 400년 동안의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득권 세력을 연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뉴라이터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은 바로 변종된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보고요. 이들이 획책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신식민자화해 가는 과정,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약 한 400년 동안 집권했는데요. 이들이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이고 교육, 역사,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박사, 교수들이 이놈들이 다 헤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자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간까지 이들이 돈과 권력과 학벌을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있고요. 이들이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정당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사상적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인 표획, 규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뉴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변종된 극우 이데올로기 방식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순진하게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촛불혁명의 영혼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와 그 참모들이 그 어떤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극우 변종 이데올로기 세력인 뉴라이터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극기하는 김형석이가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임명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뉴라이터 세력이 한국 사회를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네 번째 뉴라이터의 변종된 극우 이데올로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자, 뉴라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뭐냐?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동물들이다. 두 번째, 이러한 작업으로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자본주의 이념의 토대인 자유주의를 원리로 삼아 이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국부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를 원리로 삼아서 자본주의를 원리 강론화 삼아서 여타 이론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희화화되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라이트가 노리는 네 번째 이야기는 영국, 미국의 수직적 리더십의 제국주의의 승리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승리를 했죠. 이들이, 영국과 미국이 승리가 그들의 위대성을 홍보하며 미 제국주의를 본받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존의 기득권자인 400년 집권 세력으로서의 후손들이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인간의 존엄, 행복, 전통 사상, 진리, 문명사의 발전 이런 것을 개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부합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요하면서 인간 존엄성과 우리의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마비시켜서 물질 만능주의에 부합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황금무의 학술원에서 이 뉴라이터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초항해야 하고, 이것이 이들 뉴라이터 세력의 정당성 확보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시대가 있어서 한국이 근대화되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주 민주 평화 통일 세력의 서로 이간질과 분열을 공작하고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을 갈라치게 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계급화를 과대 포장하여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들의 술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뉴라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사상적 이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간이 가지는 물질적 풍요와 인격 완성의 가치를 이기심에만 맞추고 언제나 주어진 조건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살아온 자들만이 서로가 합리적이란 이름으로 이기심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뉴라이터들이 노리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착 외국 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고, 이들이 드디어 박근혜 탄핵의 위태로움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실패와 무지 때문에 그 위태로움을 반전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오세훈을 이용하여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 이거죠. 검찰 구태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민주당 계열의 무지와 무능력과 이 안일함 때문에 이들 뉴라이터 세력은
범민주 진영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범민주 진영은 자고 죽어서 깨어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이 김기현의 말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김기현이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김기현이가 했던 말은 범민주 진영은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현이와 같은 이 국민의힘에서도 단수가 낮은 사람인데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브레인들은 얼마나 뭐냐면은 정확하게 민주당의 시상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변종된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의 두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연구원이 있는데, 양정철이 같은 그런 놈이 민주당 연구원 원장을 하지를 않나 참. 자, 그래서 하도 여기에 대해서 사상적 철학적 사상적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공문명학술원에서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민주 계열의 사람들은 이 환공문명학술원에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이들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노무현 재단을 대표하는 유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세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의심의 눈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의 문재인이가 바로 이사장을 했는데요. 이 노무현 재단 출신인 문재인이가 바로 한국의 진보 민주 계열의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진보 민주 계열이 사분오열되게끔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재단 출신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노무현 재단은 결정적으로 문재인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표 얼굴인 유시민이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유시민은 극기하는 윤석열에 대한 그 통찰 내지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나이브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유시민 장관을 좋아하고 유시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진보 민주 계열을 대표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 이사장 출신인 또 정세균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을 비롯해서 진보민주 계열의 유일한 선생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 선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이를 비롯해서 이부영 선생도 훌륭하고요. 그러나 김부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요. 정말로 진보 민주 계열의 선생다운 선생이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서 너무 슬픈 비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유시민 선생에 대해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급기야는 유시민이가 노무현재단을 이용해서 자기 책을 팔아먹는데 혹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요소로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진보민주 계열의 촛불 세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의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시민 선생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라이브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유시민의 전선이 허술한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노무현 재단을 다 말아먹고 유시민은 밥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번 일로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을 대표할 수가 없고 노무현의 행동대장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의 문바가 민주계를 다 말아먹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한국문명학술연구원을 대표해서 한국문명학술원을 대표해서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냉철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이거를 제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민주계열의 전선은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민주계열의 진보민주계열의 전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두 번째,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의인, 의사, 독립운동가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고, 남북 연석회의에서 조인한 자주민주평화통일을 남북 합의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전선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해남의 시인 김남수 시인의 말을 대신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남수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떠들고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즉 뉴라이트 세력들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이 낳은 김남수 시인은 김남주 잠깐만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김남수가 아니라 김남주입니다. 김남주. 사상의 거처. 예. 김남주 시인이 해남이 난 김남주 시인의 말을 대신했다 이거죠. 우리가 떠들고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뉴라이트 세력들은,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들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보 민주 세력들이여,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옳고 정의롭고 공정한 의인과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혼을 받들어서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남북 합의서를 유지해 나가는 정치 사상적 전선을 굳건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